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5년 7월 25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비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부산 경마가 휴장이에요. 부산 경마가 휴장이고 서울 경마와 제주 경마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 경마는 제주 기차가 5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 서울 경마가 총 11개 경주, 내일 일요 경마는 총 15개의 경주가 서울 경마만 시행이 됩니다. 부산 경주는 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 주는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일단 문세영 기수가 안 나오잖아요. 이 문세영 기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몰아치기를 했던 7월달 계속적인 경주에서 몰아치기를 했던 문세영 기수가 안 나오니까 나머지 기수들의 총력전이 예측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서울 경마가 휴장이기 때문에 자, 이번 주 경마가 실질적인 월말 경마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모든 기수들과 모든 마방들 총력전이 예측이 되고 있고 문세영 기수가 나오지 않음으로써 나머지 기수들 간의 아주 각축전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관상 보여주는 전력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큰 배당이 양상될 가능성도 높고 더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는 그런 경마 주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매경주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경주에서도 배당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승부처에서 또 아주 또 밋밋한 경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엉뚱한 경주에서 999가 터질 수도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경마 결코 쉽지는 않다. 고로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출주 수도 상당히 많고 상당히 편성 자체도 어렵게 짜여져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경마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요것으로 마치고 지난주에도 강타는 뭐 여전히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 이상의 배당을 터뜨려 드린다. 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 요즘 임하고 있는데 일요 경마 때는 신임 기수인 이연족을 노리라 해가지고 자, 일요 하이라이트 승부처 제5경주에서 1번 베스트뱅크 휴양마였죠? 이연종이가 탔던 휴양마, 여기에 듀스 인드급, 그 다음에 5번 시가 에이스 해가지고 복승식 46.1배, 쌍승식 66.4배를 3복승까지 깔끔하게 적중을 시켜드리면서 5경주 때 상황을 내드렸고 토요 경마 때는 김동철 기수의 그 달훈한 주말, 요 마필은 제가 UCC 시간에도 강력하게 언급을 드렸던 마필인데요. 이 5번 와일드레이크의 일본 달콤한 주말, 복승식 30.0배, 쌍승식이 무려 75.3배가 나오면서 멋진 상황을 토요 경마 때 내드렸고, 부산 경마는 총 8개 경주를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7개를 단통으로 적중을 하면서 완벽한 대승을 거뒀는데, 그 경마 일일이 봤을 때, 메인 경주이자 끝장 승부처인 부산 제10경주에서 지봉승리의 남도 8번 남도평정 8번 남도평정에 김명신 기수가 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막판 취입으로 날라 들어온다. 때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복승 31.9배, 쌍승 41.2배 단통으로 적중을 시켜드리면서 토요일, 금요일 모두 큰 배당을 단통으로 적중을 시키며 오사마리로 완벽한 대승을 일궈냈던 강타가 되겠습니다. 빰빠람! 빰빰빰빰빰빰! 누구보다도 잘했던 부산 경마와 토요 경마. 자, 일요 경마까지. 자, 아마 코리아 레이스 전문가 중에서 환수율 1위, 적중 1위, 부산 경마 적중 1위죠. 자, 이렇게 완벽한 대승을 만들어 드렸고, 그것도 아주 압축된 마방 속에서 일구원의 대승이기 때문에 뭐 지난주뿐만 아니라 요즘 잘하죠, 강타가.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건 이상 고비당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도 아자아자 파이팅입니다. 실력이 어디 갑니까? 했던 그대로 하면은
무조건 강타가 최고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소리 잡소리 지방방송 다 끄시고 지금부터 공영방송인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렛츠 고! 출발합니다. 1경주인데요.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겠죠. 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완성도가 부족한 마필들 간의 일전인데 이게 이제 조교빨이 좋은 마필들이 은근히 팔릴 가능성이 있는 표정입니다. 자, 일단은 2번 다운이란 마필인데, 자, 37조 심승태 마방에서 이 2번 다운과 6번 파인글로리 두 마리를 출전시키는데 두 마리 모두 좋아요. 훈련도 좋고, 여기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훈련하고 그러는데, 특히 제 팬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훈련에 대해서 제가 방송 시간에도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조교라는 것은 경주력에 있어서 요만큼 코딱지만큼밖에 차지를 안 하는 게 조교거든. 그런데 왜 자꾸 저번에 조교 보느냐 조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 조교 보는 사람들한테 가시면 돼요. 걔네들 잘 맞춥니까? 아니 이게 볼펜이면 요 꽁지만큼도 안 차지하는 게 조교야. 그럼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건데? 그렇게 100번 만번을 얘기를 해도 아니 공부하는 게 학교 다닐 때 그 공부했잖아요. 기출문제에서 다 나옵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풀고 가는 거잖아. 그런데 나머지 공부, 적용력을 키우고 나머지 부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왜 이렇게 제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왜 자꾸 뚝섬시절 경마 얘기하고 있고, 머리 나쁜 사람들, 얘기했던, 나이 드신 조교사 얘기들,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고서 왜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그걸 난 알다 하는 거예요. 저 조교 안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조교 보는 사람들 거 들으시면 돼요. 조교 2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봤어. 하루도 안 빼고 봤는데 아니라니까. 소나타 2대가 지나가는데 어느 게 더 빨리 갈지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그런 뜬구름 잡는 조교 얘기하지 말고요. 정확한 능력 분석과 정확한 전개 상황, 그 다음에 정확한 승부 의지, 여기에 훈련 패턴, 어떤 식으로 훈련했는지 이런 게 총망라된 게 하나의 예상이에요. 그리고 그 전체를 통달하는 게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고, 야구에서도 데이터 김성근 감독이 데이터 한다고 그러잖아. 거기서 그럼 배팅 훈련시키고 있냐고. 시합 중에 안 맞는다고. 그거랑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야. 훈련 얘기하는 거는 정확한 그 근거에 의한, 그동안에 이 선수가 얘한테 얼만큼 뛰었는지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한테는 1경주부터 또 어떤 분이 나이 드신 분이 조교 얘기해가지고 갑자기 성질이 나가지고 그래요. 그 조교 보는 사람 거 얘기 들으면 되지. 가서 맨날 병합 조교 해가지고 뭐가 빨리 낳고 완전히 모가지가 휘어가지고 땡크 가는 소리를 했다. 완전히 마필 자체 살아있고 강력하게 이번 경주에서 때리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 누가 못하냐고. 그거 동영상을 보면 그거 다 하고 나가서 만화경 들고 있는 다 해. 그게 경험하면 누가 못 맞히냐고. 거기다 돈 지를 것 같으면 그거 누가 하라고 앉았냐고. 그거를. 그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정말. 제발 제 앞에서 조교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교 하면은 조교 잘 보는 사람 거 들으시면 돼요. 그거 아니라고 100번 만번을 얘기했는데도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머리 아파 죽겠어요. 저도 아주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거려. 그 소리만 들으면 짜증도 나고 더워 죽겠는데 이 방구석에서 예상하는데. 자, 2번 다운은 괜찮고요. 10번 급시우도 괜찮습니다. 10번 급시우. 근데 이런 마필들이 지금 얘기하는 마필들이 다 조교가 좋은 마필들이거든. 근데 얘네들이 100% 들어오면은 배당이 없어. 그냥 맨날 예상지 사면은 거기 1번, 2번, 3번, 4번 돼 있는 거야. 그거 맞히면 그게 들어오냐고 맨날. 그렇게 들어올 것 같으면 경마 너가 공부를 해? 책만 사면 다 맞히지. 걔네들이 다 조교 보는 애들이 예상지 만드는 건데. 참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경마 너무 쉽죠. 너무 쉬워.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보다 제가 한 단계 위라니까. 저를 믿고 하시면 돼요. 10번 급시우, 2번 다운, 6번 파인글로리 요런 마필들이 3파전 양상으로 단일 종합제에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 중에서는 급시우는 괜찮게 봅니다. 거리가 1200이 아니면은 사실 10번 급시우를 안 볼 텐데 1200이기 때문에 급시우를 보고 싶어요. 왜? 그나마도 기본적인 순발력과 정말 뚝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발력은 부족하지만 중속이 빠른 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반 탄력을 앞세워서 1200에서 경쟁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10번 급시오는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2번 다운도 괜찮은데 6번 파인그로리도 괜찮고 기본적인 능력이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한 마리를 좀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저는 사실 이번 편성에서 선행을 누가 갈 것이냐 요게 관건인데 외곽 게이트에 있는 8번 미라클 8라는 마필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난번 데뷔전 때 나름 우수한 선행력을 보여줬으니까. 그런데 이 미라클 8도 괜찮아 보이고 5번 미라클 돌풍이란 마필도 괜찮아 보이는데 어느 쪽의 마필이 승부를 할지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라클 돌풍 쪽으로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10번 급시우를 놓고 2번 다운, 6번 파인글로리, 5번 미라클 돌풍 중에서 현장에서 한 마리를 가져간다. 자, 그래서 급시우를 괜찮게 보는 토요제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2경주입니다. 그리고 이 토요제 2경주입니다. 그냥 예상할게요. 부지런히. 그리고 집중해서. 이번 이경주 역시도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입니다. 당연히 뚜벅이들 한판 승부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요주의 마필 한 마리만 소개를 시켜드리고 말겠습니다. 나머지는 맨날 나오는 놈들이니까. 자, 7번 카원이란 마필입니다. 지난번 데뷔전 때도 그렇지만 주행검사 자체가 순발력, 발주 고차극이 계속 보여준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 마필 자체가 매니필이 잠으로써 2억원짜리의 고가의 마필입니다. 이 7번 카원이란 마필이 2억원짜리예요. 2억원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발주가 안 돼. 선행력이 부족해. 그런데 중반 달력은 날라들어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필의 완성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마필의 거론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마필이라는 점이야. 그러면 이 마필이 이번 경주시에 어떤 전개를 보여줄 것이냐 또 어떤 발주를 보여줄 것이냐 여부에 따라서 입상권 향방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7번 카온이란 마필은 이 편성에서 팔리겠죠. 당연히 팔릴 것 같은데 2억원짜리 고가의 마필이니까 팔릴 것 같은데 어찌됐든 팔리든 안 팔리든 7번 카온의 걸음은 괜찮은 마필이니까 요 마필을 배팅권의 중심에 놓고 때려볼 필요가 있는 토요제 2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경주에서는 7번 카온에 대한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이고 은근히 좀 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정계상 편한 선행은 3번 레이템포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은데 포인마입니다. 포인마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과연 포인마가 없죠. 유일한 포인마로서 과연 3번 레이템포가 초반부터 강하게 선행력을 발휘해서 끝까지 한 바퀴를 일순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인데 저는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3번 레이팅포는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성 전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레이팅포는 괜찮게 봐요. 자,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또 강하게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는 7번 크린업시드가 괜찮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마필은 마체가 계속 그러니까 체중이 계속 빠지면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실질적으로 안말이라고 하더라도
데뷔 당시에 429kg, 430kg로 시작했는데 지금 422kg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발걸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워가 부족하다 보니까 실전에서 걸음이 좀 덜 나오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잠재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7번 클린업 시드가 이렇게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번 클린업 시드가 매번 인기 많은 팔리그를 못 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고로 이번 경기 역시도 7번 클린업 시드를 축구를 놓고 때리는 건 불안하다. 그래서 오히려 포인마임 3번 레이템포가 선행만 아싸하게 나가준다면 박은원 득장으로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당연히 현장에서 상태만 좋다면 3번 레이템포를 놓고 때리는 그게 낫지 않느냐. 왜? 7번 클린업 시드는 이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차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4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4경주가 첫 번째 승부처고요. 다음 토요제 5경주가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중메인 승부처이니까 이 두 개의 승부처를 묶어서 자,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기본적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가능한 전력인데 이번 강남구리나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향상된 선행력을 바탕으로 중위권 전개를 하고 종반 탄력이 하강을 했지만 경주력의 상승을 보여주는 가운데 자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도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상태를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한 번 더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이번 강남굴도 사실상 연속 상승에 따른 경주력 하강 가능성을 조금은 내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편성상, 전개상, 종반 뚝심상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강남굴은 이번 편성에선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아니다,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 자 여기에 이제 4경주는 사실 첫 번째 승부처로서 큰 비단을 노리는 경주가 아니라 거의 단통은 메이드가 되어 있고 여기 이제 한 마리나 두 마리 정도 가져가 볼 수 있는 경주인데 이 배당이 터진다 하더라도 맞출 수가 있는 경주고 4경주는 기본적으로 적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석이 살아야 하루의 경마가 제대로 풀리는 법이고 석이 죽으면 안 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도 이기면 되는 겁니다. 경마라는 것은 처음에 출발이 좋다고 해서 후반이 나쁘면 질 수가 있는 게 경마고 초반에 더디게 출발을 한다고 해도 끝장 가서 제대로만 적중을 시키면 나올 때 이길 수 있는 게 경마라는 점. 자 그래서 이번 강남구는 이번 첫 번째 승부처에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고 이번 첫 번째 승부처는 적중을 위해서 선정을 한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일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 오전장의 최대 승부처인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요경주에 이제 팔리는 마필들이 많죠. 2번 미스코리아도 팔릴 거고 3번 지상여제도 팔릴 거고 4번 다 이긴다도 팔릴 거고 뭐 이래저래 다 팔릴 겁니다. 11번 진영의 거인도 조금은 팔릴 거고 10번 무한도마도 팔릴 거고 8번 PK 캡틴도 팔릴 가능성이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이런 오버 9회까지 그 총 7두가 팔리고 5두가 다소나면 안 되는 그런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 은근히 혼전 양상의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편성인데 자 이번 경주에서 강타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바로 11번 진영의 거인이란 마필입니다. 지난주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에서 달콤한 주말에 와일드레이크 자 5번 1번 단통으로 접촉을 시키면서 복승 30배 그 다음에 쌍승은 75.3배를 단통으로 접촉을 시켜드린 강타인데 지난주 토요경마 때 김동철 기수의 달콤한 주말을 강력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11번 진영의 거인이란 마필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순발력 갖고 있고요. 그래서 초반에 강 밀고 나가면은 선입 최적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선입 최적 전개가 가능한 마필로서 외곽 게이트니까 뭐 선행은 못 나갈 거고 선입 최적 전개가 가능한 마필인데 지난번 데뷔전보다 감량 승군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이제 승군전이기 때문에 감량 2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다 거리는 여전히 1000m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강타가 보는 경기에서는 지난번보다 더 좋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12번 진양이 거인은 이 편성에선 꼭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는 입상 가능 거절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4경주 첫 번째 승부처와 5경주 준배인 승부처는 엎어치기로 해가지고 오전장에 4경주 5경주에서 확실한 배팅 자금을 마련하고 출발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6경주입니다. 어느 정도는 입상과의 우열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능력상으로도 어느 정도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먼저 2번 샤크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승군전을 많이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혼합 4군에 출전을 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사실상 지난번 우승 자체가 경주력을 끌어내는 가운데 1구원의 우승이 아니라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구원의 우승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승군전을 맞이해서 감량 2점도 안고 있고 기본적인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선입전개 측면에서도 선입력이 상당히 우세해진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샤크는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 자, 여기 5번 나옵니다. 야, 이 폭발적인 추임력을 보여주고 나름 양호한 선행력을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금강경주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왠지 모르게 좀 위태위태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과연 이 그 능력을 송재철 기수만 아는 건데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줬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잠재력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2번 샤크와 이번 경시 5번 나우 이 두 마필의 전력은 가장 그래도 우수하지 않느냐. 그래서 2번, 5번 막권이 가장 유력한 입상 가능 막권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중매당 단통으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UCC 메인 승부처인데 자, 이번 경기는 엇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한 5두 이상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정계상 경합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종발 뚝심이 우수한 마필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경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본적인 능력상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인데 자, 일단은 이번 경시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5번 플레이리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인기 2위로 팔리고 아쉽게 입상에 실패를 했던 마필인데 실패를 하고 이유가 있는 마필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전까지 연속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줬던 마필로서 지난번 경시 상포시 조정을 거치면서 자, 아쉬운 면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 때 강타가 아르구 챔프라는 마필 강력 추천을 드릴 때 플레이리라는 마필이 그때 당시에 인기 많은 팔렸었던 그 경주인데 골드웨이브가 이제 인기 1위로 팔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강타가 보는 경주에서는 5번 플레이는 지난번 조정에 따른 경주력 상승 가능성이 높고 이제는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5번 플레이는 이번 메인 승부처의 피리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는 입상 가능한 전력이다. 하지만 여기서 상대마들은 동반자들은 생각지도 못한 비인기마 보편권 전력이 툭 튀어나와서 제대로 된 한방이 엮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매당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자, 이번 토요제 7경주 강타의 메인 승부처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된 메인 승부처 제대로 때려서 제대로 된 한구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8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일 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턱하니 보이는 마필이 있죠. 바로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 썬더 히어로라는 마필입니다. 자, 골막염 여파로 인해서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뭐 사실상 근육통과 골막염 이런 거 없는 마필들이 어디 있겠어요. 자, 11번 썬더 히어로 지난번 승근전에서 자, 아쉽게 선행력을 끌어내고도 종과 탄력의 소폭 하강을 하며 실질적으로는 경주력의 상승을 보여주고도 자, 이 강한 상대 신봉불패와 햇빛나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아쉽게 3착을 차지했지만 당시의 능력 자체가 안 간 것이 아니고 능력을 끌어내고도 3착을 왔던 마필이고 현재 이번 편성에서 이 갖고 있는 11번 썬더히어로의 능력 자체로만으로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거리가 1400으로 늘어났고 혼합 경주에 출전을 했다 하더라도 자 11번 썬더히어로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11번 썬더히어로는 전개상으로도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7경주 메인 승부처에 의해서 자 이번 8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 11번 썬더히어로를 놓고 강력하게 중매단 단통으로 역시나 후창만을 선정해서 자 여기서 한번 제대로 된 한방으로 역시나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있게 이번 8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도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토요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9경주. 자, 이번 경주는, 볼트샤이를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느냐, 아니면 5번 신봉불패를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후창마 선적이 당연히 틀려질 수가 있는 경주예요. 1번 볼트샤이를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한다면 5번 신봉불패를 좀 약하게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대왕신을 좀 세게 봐야 되는 입장이고 5번 신봉불패를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면 사실상 볼트샤인이나 대왕신 같은 마필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지난번 장기 휴양 후에 곧바로 출전을 하면서 신봉불패가 우수한 선행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1300경주 시에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번에도 저는 5번 신봉불패가 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57kg라는 가부중을 달았다는 것이 다소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워낙에 지난번 경주 때 보여준 능력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그래서 9경주 이 5번 신봉불패를 축으로 놓고 1번 뭐 볼트샤인이라든지 8번 대왕신이라든지 이런 마필을 노리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현장 승부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0경주입니다. 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혼전 양생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이고 전개상으로도 경합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종반 뚝심형 마필들도 대거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 거리가 1700이라서 입상관을 압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주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경주 쪽에 들어가는 경주예요. 자, 일단은 5번 슈퍼탱크입니다. 기본적으로 5번 슈퍼탱크를 사실상 축이라고 보기에는 뭐합니다. 왜냐하면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여줬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당일날 겁나게 팔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번 슈퍼탱크가 강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지만 너무 믿고 때리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아주 믿음이 가는 그런 유형의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전 이렇게 보고 싶고 11번 해일한 강자가 이제 부산에서 올라와서 이게 이제 울줄리 마방에 있었던 마필인데 자, 이게 이제 지용훈 마방에서 이 마필을 만들어가지고 출전을 시켰는데 과연 이번 경시 이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 마필이에요. 사실상 기본적인 순발력도 우수하고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능력의 베스트만 보여준다면 12번 해랑 강자도 이 편성에서는 안 되는 마필이 아니죠.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고, 이래저래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인데, 자, 이번 교시 강타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2번 누비킨입니다. 2번 누비킨. 야, 강타야, 좀 생뚱맞는데 누비킨을 추천을 한단 말이야. 야, 지하주가 또 기성을 하고 있는데, 요 마필이 이제는, 옛날에 제가 이 누비킨을 대상경주 때 강타가 그 퀸즈 브레이드하고 해가지고 단톡으로 맞춰드렸는데, 강타가 전문가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맞춰드렸어요. 3번까지 딱 3마리 갖고서. 그랬는데 엉뚱한 사람이 막 완전히 막 똑같이 맞힌 사람이 있거든. 근데 저보다 덜 맞췄어. 그 친구는 축도 틀렸고 3마리도 아니었고 축 넣고 했는데 쌍수가 못 맞췄거든. 그런데 저보다 그 친구가 더 많이 뜨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뭐 맞힌다고 뜨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좀 많이 실망을 했죠. 솔직히 말해서. 예, 요즘도 그렇죠. 맞히기는 내가 제일 잘 맞히는데 엉뚱한 애들이 1억 뜬다고 자랑을 하는구나. 그래, 이게 뭐 잘하는 놈 따로 있고 돈 버는 놈 따로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뭐 그것도 팔자론이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저도 그러니까 돈 따는 것도 팔자고 배팅하는 것도 팔자예요. 그래서 저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남들보다 싼 문자 신청해서 돈 따갖고 가고, 남들보다 또 편하게 이렇게 돈 따갈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이자 팔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고, 항상 사람이라는 게 높은 데만 바라보고 살면은 그러다 못 부러지잖아요. 분수에 맞게 내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면 거기에 맞는 행복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그릇이 그거라면 그러느니 그 대신 또 좀 오래 해먹지 않겠어요. 하나가 짧으면 하나가 긴 거고, 하나가 길면 하나는 짧은 게 인생살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연할 생각은 없었는데, 2번 누비킨이 나오길래 그때 생각이 나는군요. 자, 2번 누비킨. 서성훈이가 이제 부산에 내려갔을 때, 그때 그 뭐였죠? 브리더스컵일 거야. 아마 브리더스컵 대상경주일 거야. 그때 제가 단통으로 퀸즈 브레이드에 접목을 시켜서 맞춰드린 걸 기억합니다. 제가. 누비킨이 살아났어요. 살아났으니까 이 누비킨은 이번 편성에서 꼭 가져갈 수 있는 마필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 승부처 강하게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개를 안 보는데 강타가 어떻게 이번 누비킨이 살아났는지 알겠냐고. 그거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채소 장사를 하는 사람이 채소가 좋은지 나쁜지, 또 이제 뭐가 어디가 좋게 나온다든지 이런 거는 대충 감으로도 나오는 거고, 이건 감이 아니야. 능력의 편성에서 마필이 올라오고 있잖아. 그리고 훈련 패턴을 보니까 수용 조개까지 병행을 했어. 그리고 나름대로 야물딱지게 조교를 했어. 그러면 훈련 패턴만 보더라도 마필이 살아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마필에 대한 정성을 쏟고 있으니까 마필이 살아난 거를 굳이 가서 만안경 들고 안 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그 정도까지는 이미 그 단계는 넘어섰다 이 얘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핫바리도 아니고 이제 국민학생 다니는 애도 아니고 만안경 들고 다닐 군번이냐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시간에 분석하는 게 맞고, 그런 시간에 체력 관리해서 경마일날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번 누비키는 이 편성에서 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5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요. 제주교차 1경주가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일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 5대5의 비율로 포진을 하고 있는 준메일 승부처다. 자, 당일날 8번 저걸리와 10번 대단식이 강력하게 팔립니다. 대끼리로 반짝 반짝, 그 다음에 용맹바람이 준대끼리. 그러니까 8번 10번 대끼리 반짝 반짝 반짝,
그 다음에 7 놓고 8땐 중대끼리로 양쪽으로 반짝반짝 하나 한 3배 하나 한 6배 5배 반짝반짝 3마리가 반짝반짝거립니다. 다 갖다 버리고 이 중에서 한 마리만 가져갈 생각입니다. 한 마리만 딱 가져가는데 다들 고만고만한데 8번 저 멀리 요만 8번 가져갈 겁니다. 지난번 데뷔전 때 보여준 능력이 베스트가 아니다.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8번 저 멀리를 넣고 배당 승부를 던진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준비인 승부처 배당으로 간다. 스택길이 없다. 빠바바바바방. 자, 준비인 승부처 멋지게 한번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토요일 11경주 오늘 강타의 끝장 승부처입니다. 12번 스마일 어게인입니다. 부산에서 내려온 마필이죠. 이 마필을 신사명 가방에서 과연 정면 승부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사실 이제 미더 오미더로 가야 되는 입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고 싶은데, 그 부산 말들을, 그러니까 부산 말들이 여기 와서 거의 입상을 못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마필을 좀 매겨주지 않는다는 느낌도 좀 있고 정상적으로 키우지 않는다는 느낌도 좀 있긴 한데 12번 스마일 어게인은 정상적으로만 띄워준다면 이 편성에선 그래도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력 12번 스마일 어게인이란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번 스마일 어게인을 이 편성에서 꼭 주목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끝장 승부처도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제주개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편성에선 8번 개성시대입니다. 자, 능력상으로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 데뷔전 때 선행으로 한 바퀴를 1승을 하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는데 당시의 선행력보다는 종반 추임력의 막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 자, 이번에도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8번 개성시대는 강력한 축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겠고 자, 여기 후창마로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당연히 6번 일대 태수라는 마필도 지난번 데뷔전 때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자, 능력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8번, 6번 막권이 가장 입상권에 근접한 전력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제주교차 2경주.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건출한 충마의 후착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충마는 당연히 8번 제1호입니다. 기본적인 능력상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전형적인 선행과가 없는 느린 편성을 만나 추임력 측면에서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는 8번 제1호 강력한 배팅권의 축으로 선색이 없다. 자, 무조건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 한 마리를 더 승리시켜준다면 4번 붕수라는 마필이 있는데요. 자, 이 마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8번 4번 막권이 배당이 어찌됐던 간에 배팅권에 꼭 안착을 쉽게 볼 수 있는 일상 가능성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 편성에서는 그래도 부중이 가장 높기는 합니다만 이 9번 진리의 힘이 가장 패턴상으로 보나 능력상으로 보나 가장 입상권에 근접해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편성에서는 뭐 무조건적으로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자, 이번 메인 승부처 9번 진리의 힘은 꼭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한 적중 제대로 메이드된 단통으로 자, 멋진 중배당 단통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릴 수 있는 제주교차 4경주 UCC 메인 승부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9번 진리의 힘 강력한 입상 가능권 전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갑니다. 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인기막한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자, 6번 시계탑입니다. 지난번 경시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며 선행을 나서서 일수를 했는데 이번에 선행을 못 갑니다.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기본적인 능력상 우위가 분명해 보이는 마필이라 6번 시계탑은 한 번 더 배팅골의 강력한 축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에 이제 상대방으로서 어떤 마필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1번 열풍 독주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열풍 독주 독주는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토요 경마 제주 교차 경마와 함께 모두 마무리 짓고 강타의 경마 방송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자, 현장 스포 시간에 더욱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 나은 생각, 나는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강타가 한 몸이 되었을 때 시너지가 폭발을 해서 폭발적인 적중과 폭발적인 배당으로 적중할 수 있다는 점, 제가 좀 모자르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자, 토요일 현장 속보에서 멋진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